어쨌든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논의하는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제 단식을 그만뒀고 결국 쌍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네. 오른 게 아니고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왜 단식한 거야?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죠. 어제 발표됐던 MBS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래서 당장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잖아. 단식을 했는데 지지율은 이렇게 바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단식의 효과가 국민들한테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뼈아프게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의 소기 목적은 쌍특검 통과였는데 자기들이 거뒀다고 자평하는 거는 보수 이제 그 결집시켰어. 이거고 엉뚱한 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성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몸도 안 좋고 힘들어 죽겠는데 출구를 못 찾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주목받고 코스피 5천막 돌파하고 가고 네.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식이라는 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끝내는 타이밍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 몸이 단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대표님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도 다 늦추고 지금 상임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누워서 싫어 나 끝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몸이 달았지. 그러다가 결국은 유영하 의원이 같이 동조 단식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박 대통령이라도 빨리 불러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10년 만에 국회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잔인하다 진짜. 그만두세요. 잔인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네. 또. 네. 저 이것을 해석할 때 전제는 국민의힘의 이익과 장동혁의 이익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국민의힘이 망해도 장동혁의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익이 있었어요? 회사가 작아지도 내가 지분권이 올라와서 대표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망하는 회사도 먹을 건 있어요. 거기에 내 지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12월 말부터 장동혁 대표는 그 대표직을 잃을 위기에 계속 처했습니다. 그 초선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그 국회의원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고 점점 중진 언더찐윤까지 점점 수위를 높여갈 때 필리버스터를 한번 틀어 막았죠. 그리고 나서 약발이 떨어졌고 점점 다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 왜 빨리 가운데로 안 가냐, 우리 선거 앞두고 있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일단 그 윤석열 선거 나올 때 한동훈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한 번 더 진압을 했지만 그때 너무 빠르게 제명을 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아직도 한동훈이냐 하면서 불만이 일어났어요. 그때 누워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제명한 것에 대해서 갈라치기네 뺄셈의 정치네 막 비판을 첫날은 했지만 굶기 시작하면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뺄셈의 정치라고 막 그때 비판했던 사실 그 사설들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단식을 하는 기간 동안 보수 인사들이 다 왔어요. 심지어 비주류였던 유승민 의원까지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통합하는 모습 다 보였죠. 근데 내가 싫어나 딱 한 명은 안 왔잖아요. 한동훈? 근데 그 사람은 빠졌고 알았어. 그 사람 빼고 모두 통합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오나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죠.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졌건 말았건 나는 성공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거까지 출구 전략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놓고 갔을 거다. 어느 정도 네. 보고 갔다. 이 분석까지 오면은 나는 할 일 다 했다. 네,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극우의 세계관, 이건 아예 우리랑 같은 시공간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블에 나오는 지구 666처럼 다른 지구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세계관에서는 그 정통성의 화신, 그들의 신과 같은 반신적인 존재가 지금 대구에서 강림을 해갖고 그분을 살려주고 정통성을 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본인들은 특검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단식이 시작된 게 한동훈 때문이잖아요. 한동훈을 가장 싫어하는 그 반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동의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본인을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그 징역을 보냈던 게 윤석열이기도 하지만 실무자는 한동훈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믿지만 실제로 때린 애가 제일 밉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과 박근혜는 공통 분모가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시나리오가 나름 우린 동의 못하지만 예쁘게 꾸려졌다. 아니, 저도 이 점에 동의하는 게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올라온 게 장동혁을 살리려고 올라왔을까? 혹시 한동훈에게 일종의 안갚음을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원팀으로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2018년 2월에 박근혜에게 징역 무려 3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박근혜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돼서 대표되고 찾아가서 허허실실 쪼개면서 한 번에 그 앙금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을 제명하려고 하는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준 행위가 그 원천이 대구에 서울까지 올라온 원천이 그냥 나왔을까? 게다가 얼마나 비슷한 생각을 말을 했습니다. 얄밉게 합니까? 징역 30년에 처음이다. 이러면 그게 한으로 남았을 거라고. 물론 본인이 구형했는지는 기억이 그렇진 안 나지만은. 않았겠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앙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불러 올리는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네. 흥미로운 지점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근혜랑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한참 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윤 어게인 세력하고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분리할 수는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는 해야 돼. 그 필요성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남아 있잖아. 박근혜가 남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그나마 이렇게 잇는다고 우리 자부하고 있지만 윤석열 때문에 그게 와글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붙잡자. 그러면 박근혜를 붙잡으면 윤석열을 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를 붙잡으면 박정희 정통성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거야. 윤석열을 굳이 버린다고 하지 않아도 박근혜와 함께 정치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 윤석열이 자연스럽게 역사 너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상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어떻게든 장동혁하고 만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영향력을 조금 더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박근혜가 실제로 영향력이 크고 안 크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걸 구상하고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 안 끝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카드는 그거 하나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네, 게임을 하더라도 이게 전공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마술을 쓰려면 뭐든지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 자신의 소중한 거를 내어줘야만 소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쪽 세계관에서 반신을 소환했으면 그만큼 출혈이 있었을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그렇지. 하는 거고. 네, 그게 시장 궁금합니다. 구도가 어떻게 갈지. 네. 문제는 근데 제 생각에는 대구시장의 후보가 국민의힘 누가 되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의 출혈을 얻었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서베이를 좀 심층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누가 봐도 서울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 20으로 2배 차이가 났고요. 중도층에서 그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분류를 하는데 중도층이라고 조직을 밝힌 응답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44대 14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지방선거에 활력을 잃어버린 셈 아닙니까? 지방선거는 지는 거라니까요. 지방선거 승리할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 지방선거는 승리가 그러니까 패배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이길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지. 그 경향신문 기자가 쓴 책을 제가 읽다가 그 문구가 나와서 이거 정치에서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뭐냐면은 고사리전을 붙이려면은 고사리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야지. 고사리를 뜯으러 가야지. 그렇죠, 네. 그죠? 그거 아니고 중도를 잡겠다고 하면 중도로 가야지. 왜 자기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가지고 왜 스터디를 하냐고. 그리고 고사리인지 아닌지 고사리 아닌 것 같이 생긴 거 먼저 속아내야 되겠다고 논의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같이 자기들끼리 자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고사리 뜯으러 안 가고. 이 얘기는 고사리전 먹을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장동혁 대표 대권 꿈꾸는구나. 이렇게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 거예요. 느낌에는 박근혜 백신이 저는 이틀도 안 갈 것 같아요. 박근혜 백신이. 예. 뭐 전통 보수의 색깔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단식을 멈추기 위한 어떤 추구 수단으로 전략, 그냥 박근혜 씨를 이용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엄청 시끄러워질 극우들 전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에 과연 길을 닫을 수 있는가? 당원들의 구성도 뭐 통일교는 신천지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당인데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에게 오히려 심심한 위로를 그리고 박근혜로 표하고 싶다. 상황 보면은 한지 모르겠지만은 장동혁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정말 촘촘히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목도했듯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무려 징역 23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이진관식의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감동적인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네. 이제 추경호 씨에게도 이제 점점 그 선고의 날짜가 다가올 거고요. 그게 네. 그리고 게다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준기일이 28일 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판이 쭉 이어질 거고 2월 4일 날 명태균 씨 선고 있죠. 명태균 씨가 만약에 진짜 징역 법정 구속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왜냐면 추가권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공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얘기 계속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그 사정만 계속 생길 겁니다. 게다가 신천지 지금 특검이 미뤄질 것 같으니까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 때 힌트를 줬죠. 얘네 특검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합수본 해갖고 수사를 시킨 네, 거다. 수사를 시켜놨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합수부에서 나오는 기사가 이제 국면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신천지 관련된 기사. 그럼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저는 그 이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좋은 핑계가 됩니다. 나니까 요 정도 막은 거야. 아, 뭐야. 이 사례는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선거 지고 나서 나라서 요 정도로 막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던 전례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간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스텝으로 건너갈 기회가 됐다. 네.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내쫓고 이 당으로 재정비해서 이제 출발하자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식해서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또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이 한동훈 대표 재심 기간이 내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재심 결정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럼 윤리 차원이 손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윤리 결정이 그냥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명이. 네. 근데 그게 또 분란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한 거 보니까 왜 갤럽이 이렇게 자세히 조사했는지 내가 데이터를 내놨는데 너무 흥미롭게 내놨어. 왜냐하면 보통은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한동훈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뭐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중도 보수 뭐 그다음에 뭐 무응답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 진보 이렇게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내놓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성향별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 성향별.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전체 여론은 적절하다가 33, 적절하지 않다가 34예요. 거의 비등해요. 네. 네, 거의 비등한데요. 성향별로 분석을 해놨어요. 성향별로 분석을 해놓으니까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은 제명이 적절하다가 62, 적절하지 않다가 27이었는데 약간 보수적이라는 사람은 적절하다가 40, 적절하지 않다가 36, 중도적이라는 사람은 적절하다가 26, 적절하지 않다가 37, 약간 진보적은 36대 34.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 매우 진보적이 38대 4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만 놓고 봐봐요. 이제 매우 보수적이라는 사람들만 압도적으로 제명에 찬성하는 거고 약간 보수적이라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수준. 네. 중도적이라는 사람들은 제명 반대한다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제명 결정을 하고 한동훈 쪽에서 막 극렬하게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안 흔들릴 수가 없어 당이. 저는 조금 생각이 시끄러워요. 다릅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안 시끄럽다고 생각이 많이 달라요. 가겠지만 보니까 네, 지금. 오늘 네.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어. 유튜브 한동훈 씨는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그렇고 전반적인 네. 흐름이 당에서 제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오히려 저도요.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매우 보수적이랑 네. 보수적에서 그 제명이 잘했다가 많았어요. 사실 놀라운 점은 진보 쪽에서도 한동훈을 싫어하는데 보수 쪽은 더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네, 한동훈이 싫어하지. 설 자리가 없음이 확인이 됐고 한동훈은 이번에 한동훈은 이제 법적으로도 재심도 청구 못했죠. 가처분도 못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면 네, 이렇게 네. 시간을 끄면 소명에게 충분히 줬고 이종주 기자랑 어제 방송하면서 왜 고소장 안 달리냐 이거 그 얘기는 맨날 하는 말이니까 듣지 마. 가처분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처분 예. 안 할 거예요. 가처분 안 한다고 예.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구로 가라. 저 한동훈은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싸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보수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유승민처럼 되지 않는다. 지금 유승민이 얼마나 오랫동안 박근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짧게 하려면은 대구로 가라. 대구로 가서 영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자 중에서 배지가 있단 말이에요. 배지는 지역구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 대구에서 최소 20% 이상 득표를 해버려. 그럼 한동훈 무시 못해요. 그게 이제 주호영 이 되게 수성구 의원이시죠. 그분이 이제 대구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수성구가 강남, 그 대구의 강남이다. 그렇죠.
제가 또 대구에서 1년 복무를 하면서 법률구조공단 보면서 뭐 안 해본 게 없어도 제가 범원의 나이가 거리에서 50이야, 제가 거주를 그거야. 해서 수성구 거주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가면은 강남이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도 강남 출신. 강남과 우리는 잘 맞아. 아까 그 조사를 보면은 진보 보수 극보수는 싫어하지만 좀 중도 보수 정도는 우리 이렇게 그나마 괜찮게 봐. 그 이제 시나리오대로 가겠지만 저는 그 보수 지역 보수적인 사람들의 이 갖고 있는 한동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고 대구가 또 어딥니까? 저는 만약에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박근혜 출동한다고 봅니다. 아니, 무조건이에요 이거. 이번 갤럽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뭐 성향별 분류도 뭐 눈여겨봤지만은 개인적으로 세대별로 한번 봤거든요. 보면 연령대별 응답이 재밌는 게 20대, 30대, 40대에서 제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40대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많고 20, 30대는 굳이 표현하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데 20, 40대가 묘한 일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을 좀 한 것이었고 어쨌든 간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안 클 수도 있겠구나 지표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좀 했다는 거고